여러분은 과연 생일날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일날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는 하겠지만 음식에 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자가 되시려면, 번영을 하시려면 반드시 가족들의 생일날 이러한 음식을 장만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생일날 하면 미역국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분명 이 음식들은 생일날 생일상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존감으로 살고 자신감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네, 만일 자존감이 없다면 이 사람은 늘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할 터이니 어딜 가나 항상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스스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능력이 쉽이 발휘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네, 물론 자신감 역시 그러하죠.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자존감과 자신감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자존감과 자신감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이 가정이 세상을 만드는 근본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후에 치국이고 평천하라고 하시기도 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분들이 대우받고 있다는 것을,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생일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자신의 생일날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슬퍼하시겠죠. 네, 또한 점점 쪼그라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 이런 생일상을 받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어깨는 쫙 펴지실 것이고, 또한 어딜 가든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모두 다 발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존중의 의미를 갖는 음식 하나를 꼭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 음식은 우리 가족이 모두 당신을 존경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 음식을 먹는 당신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음식입니다. 네, 바로 생선 중에 왕이라고 하는 조기입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서는 소고기를 이러한 의미로 생일상 위에 올리는 곳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육지에 사는 동물이라 바다의 음식, 즉 생선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소고기를 올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이 음식 역시 우리 민족에게는 가장 소중한 음식이고, 또한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만 대접했던 음식이라 이 음식을 올리는 건 역시 아주 좋은 거예요. 하지만 돼지고기나 다른 생선, 즉 갈치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혹시 갈치나 고등어 같은 생선을 올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이는 제사상에는 반드시 가장 귀한 음식과 정성과 성의를 담은 음식을 올리는 것이라 반드시 조기를 올리는 거예요. 네, 생일상 역시 마찬가지이죠. 비록 제사상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음식이 가진 의미만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인복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하나 꼭 준비하세요. 여러분, 과연 이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역국입니다. 여러분, 이 미역은 바닷속에서 다른 미역들과 서로 엉키어 더불어 사는 것이며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죠. 네, 하여 이 음식이 인복을 상징하는 음식이라고 우리 조상님들은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많은 인복을 얻기를 기원하는 음식입니다. 물론 이 미역은 많은 영양분들이 있어서 산모들도 먹지만, 산모가 먹는 미역국은 건강을 기원하는 음식이며, 생일날 아침에 먹는 이 미역국은 수많은 인복을 기원하는 음식이라는 점 여러분들 아셨으면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미역국 끓이실 때 소고기를 넣어서 같이 끓이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네, 이렇게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이라고 해서 상위에 소고기를 제외시키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미역국 안에 어떠한 음식이 들어있든 이 미역국은 인복을 강하게 해주는 음식이며, 또한 소고기는 존경과 존중의 의미를 가지는 음식이라는 점 꼭 아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을 기원하는 음식을 하나 꼭 준비하세요. 여러분, 혹시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네, 바로 국수입니다. 여러분, 하여 결혼식을 국수를 먹는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행복하게 오래도록 같이 살라는 의미로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라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일상에는 이 국수가 아닌 잡채를 준비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네, 이 잡채는 다른 여러 가지의 재료의 음식들과 섞여 있지만 그 홀로의 면이 추가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살아가며 수많은 병치레를 하겠지만 이 잡채처럼 이를 모두 이겨내고 우뚝 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음식입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한정식집 가면 되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음식은 바로 정성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사오는 것도 상관은 없겠지만 진정 여러분의 배우자분들을 또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 음식 직접 장만을 하십시오. 네, 그 정성과 성의에 오늘 생일을 맞으신 여러분의 가족분들은 감동이라는 것을 하실 것이며 또한 사랑 역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자신감 역시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며 이 힘으로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보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네 번째로 번영과 성공을 기원하는 음식을 하나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주식은 밥입니다. 네, 하여 이 밥은 식복, 즉 성공과 번영을 기원하는 음식이며 우리 조상님들은 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식복이 있다, 식복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 이 밥 중의 밥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찰밥입니다. 물론 오곡밥도 같은 대우를 받으니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원칙은 찰밥이에요. 네, 이 밥은 끈끈하며 질기죠. 맞습니다. 살아가며 성공을 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길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가기를 기원하는 음식입니다. 네, 질기게 말이죠. 또한 이 찰밥은 구설수를 막고 관제구설을 막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재수없는 일을 막아준다는 음식이죠. 하여 여러분 동짓날 반드시 찰밥을 먹는 거예요. 네, 이 동짓날은 1년 중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 온통 재수없는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날이라고 하였고 이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도 있으나 이 찰밥을 먹으면 절대 귀신들이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재수없는 일도 생기지 않기를 기원하는 음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이 음식들을 생일상 위에 차리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음식을 차리는 그 그릇은 가능하면 크고 또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어야 하며 또한 가능하면 고급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는 점 같이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러한 대접을 받는 그 사람은 분명 충만한 자존감과 충만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가위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름달과 같은 만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